예,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이제 야구가 막 시작했어요. 예, 한 6시 45분? 예, 저는 이제 낮에 볼일 좀 보고, 일도 하나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19번째 시간을 이제 녹화하는 중입니다. 어, 요거 지금 보이시죠? 예, 그 야구. 그러다가 시사면 이제 요 모자를 여기다 이제 씌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예. 먼저 야구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야구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주로 좀 특이한 거. 오, 야구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나? 오늘은 좀 불가피하게 그 이제 저도 언젠가 이제 이 얘기는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육상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예,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글스만의 명품 응원인 거 맞죠. 근데 명품 응원이지 이게 뭐 무형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 상대방 너 하지 마. 너 금지야. 맞받아 치지 마. 왜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야구를 이제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쟤네가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프로 스포츠에서 홈하고 어웨이가 왜 있는 건데요? 근데 하나 팬님들은 뭔가 좀 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본인들이 어웨이임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럴 권리는 당신들에게 없어요. 어느 팀 프로의 홈팀 어웨이 팀이 그럽니까? 갖고 와봐요 한번. 어? 어떤 종목을 따지고 갖고 와보라고. 왜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왜 선을 넘는 요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방해 놓은 거야 야지 놓은 거야 미안해 벨도 없냐? 어? 야 그럴 거면 LG 팬 하지 마. 장난하나 지금? 응?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원태인 사건 때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면 꼭 이런 말하는 사람들 나와요. 거봐 LG만 논란을 일으키네. 왜 그런지 알아요? LG하고 뭔가 논란을 일으켜야 얘기가 많이 되거든. 그거예요. 정치로 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나 끽해봐 3, 4등이야. 이게 당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언더독 전략이 뭔지 압니까? 1등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1, 2등. 1, 2등 저 새끼들 다 쓰레기 새끼들 문제 있고. 그럼 이제 1, 2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을 안 하면 돼요. 이거 뭐 짓나 보다 뭐. 근데 긁혀갖고 물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선거 전략이 되는 겁니다. 좀 오버한 거죠. 제 생각도.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또 삼성 거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가는 측면이 뭐 근데 강민호 너는 딱 기다려. 너는 내가 그 우리 그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딱 준비하고 있어. 오히려 원태인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직 어리니까. 근데 강민호 넌 뭐야? 새끼가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야 그럴 거면 정치해. 장난 아니야 지금? 응? 나도 좀 들은 얘기가 있어. 아시야 너 아주 의도가 불순하더라. 응? 그거는 이 하이브리드 내가 확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회원님들끼리만 얘기할게.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아주 은큼한 놈이에요 아주. 뭘 배운 거야 도대체? 뭐 출마하냐?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아니 왜 응원을 갖고 시비를 거냐고요. 응원을 갖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한화 이글스는 왜 우리 응원을 갖고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팀 돌아가는 거 안 보여? 응? 감독 거의 정신줄 놨고 엊그저께 입중계도 했지만 한화는 지금 뭐 오늘 노시원이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오긴 했으나 뭐 그렇게 빨리 회복될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엄상백 그냥 시즌 아웃 됐죠. 오늘 날짜로 아예 수술 받기로 했 그리고 이미 수술도 했대. 그 시즌 아웃됐다고. 그리고 당신네 팀 타순을 봐봐. 2, 3, 4, 5 빼고 누가 있어? 그냥 6, 7, 8, 9, 1까지는 그냥 좀 미안한 얘기로 휴게소인데 그런 걸 걱정하세요. 그런 걸. 뭐 조금 독하게 말해드릴까요? 그런 거 걱정해봤자 안 되니까 응원에 매달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잖아요. 응? 아니
대전에서는 마음껏 하세요. 뭐 물구나무 서서 응원을 하든 공중에 매달려서 응원을 하든 뭐 점핑을 하면서 응원을 맘대로 하시라고. 근데 왜 잠실에서 이렇게 지랄 들이세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응? 물론 SNS 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구장에 가셨거나 오프에선 다른 모양일 수는 있죠. 근데 아주 유별나요. 작년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특히 스레드가 생긴 이후로 그냥 한화하고 뭐 LG 아니면 한화하고 두산 이렇게 특히 잠실 쪽에 가서 붙었다만 하면은 그냥 우리 육성원을 왜 방해하냐? 왜 우리 거에 침범을 하냐? 아니라고. 니네가 원정이세요. 어? 홈에 가서 대전에 가서 만약에 최강 한화하는데 무적 LG 그러면 아 씨발 그래 거기까지 100번 양보하자.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LG 팬들이 대전구장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두 번은 안 가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왜 그런지. 한 번 갔다 오면 학을 뜬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신구장이니까 구경 한 번 가자. 갔다 오신 분들 반응 거의 8, 90% 다시는 안 가. 좋겠다? 그렇게 고립돼서 좋겠다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좀 이해가 안 가네. 저도 앞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또 육성왕 갖고 시비 털고 하면 그냥 다 차단할 거예요. 그냥 보기도 싫어. 아주 2년째 이지랄들을 하니까 아주 지쳐요. 예, 하나 팬들 다 안 그러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일화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2011년부터 제가 X를 했습니다. 그땐 트위터였죠. 그래서 그 2011, 12, 13, 14 요 4년간은 정치 모임, 야구 모임, 뭐 실제로 제가 야구 모임 만들어 갖고 뭐 당중과 뭐 짱도 좀 해보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친했던 한화 응원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잠실에서 우리가 최강 한화 할 때는 좀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원정이잖아. 응?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대전에서는 니들 맘대로 하라니까. 예. 저는 그 2011년, 12년하고 지금하고 입장 똑같아요. 그런데 일부 LG 팬인지 의심되는 사람, 그 4, 50대 분들은 몰라서 그렇.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확 그냥 야, 니들의 삶만이 삶의 기준이 아니야 이 새끼들아. 왜 니들 선배들은 맨날 고루하고 낡았고 영포 튀고 뭐 칙칙하고 그럼 니들은 얼마나 잘 사는데? 선배들이 뭔가를 하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 2012년 이진영 사건 몰라?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고 싶다고요. 예? 원년부터 본 사람이에요. 저는 온갖 베레베레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영화 해운대에 나오는 그 설경고가 바로 이대호 앞인데 야이 돼지 새끼야.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보다 더 선배들 팬들은 진짜 동물의 왕국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그 양반들 보고 뭐라고는 안 그래. 이런 건 얘기하지. 그거 뭐 집어던지거나 버스 불태우거나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에? 우리도 이 정도로 끝낸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4050 뭐 60 초반 아재들 그 뭐 그걸 맞받아쳐요. 칙칙하게 안 칙칙하거든. 니들이 응원을 잘못 배운 거예요. 알았어? 어디 지들만 세상의 기준인 줄 알아? 건방지게 이씨. 젊은 사람이라고 오냐오냐 해주면은 뭐 무조건 다 받아줘야 돼? 니들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가르쳐 주고 그런 거지. 일 보고 나이 드신 LG 팬들이 맞받아치는 거에 죄송하대. 자존심도 없냐 이 병신들아? 정신 나간 새끼들이야. 가만 보면 왜 그러다 아주 나라도 팔아먹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 그러나 다시는 얘기 안 할 거고요. 특히 스레드에서 육성홍원 아예 금지어로 걸어버리려고. 아예 그냥 다 필터링 되게. 아니 논쟁이 될 걸 갖고 논쟁을 해야죠. 어디서 그렇게 어리광 부리고 어디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일부 LG 팬들이 하나 팬들 죄송해요. 그게 더 불순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 LG 아시 팬들 짜증나? 우리도 니들 짜증나 하는 꼬라지 보면 무슨 소리라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니들 이뻐서 다 봐주는 거 아니라고.
그래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익스큐즈 할 건 익스큐즈 하고 또 쟤들이 원래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러면 니네보다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아 우리를 이해해줘 이게 아니야. 여기까지 되네? 그럼 좀 더 찔러볼까? 좀 더 찔러볼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 미안한 얘기인데 그따위 마인드만은 LG 트윈스 팬 할 자격 없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싫어요 찍혀도 상관없는데 아주 꼴배기 싫어 죽겠어 진짜. 아니 니네는 무슨 뭐 일 벌어질 때마다 뭐 저희는 좀 4050 팬들이 많아서 좀 반응이 늦어서 죄송함. 아주 패턴이더라. 이 새끼들이 진짜 적당히 해. 이씨. 일부 개념 없는 하나 팬들보다 일부 개념 없는 니들이 더 나빠. 그럴 거면 LG 응원하지 마. 응? 야구 도대체 스포츠 응원 문화를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똥구멍으로 배웠어? 내가 차라리 왜 우리 옥시원관 방해하세요? 그런 건 내 차단 걸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주 한마디만 해봐. 내가 갖고 내가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이 새끼들이 가만 보니까 야 선배에 대한 존중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응? 그리고 니들도 40, 50, 60 돼. 니들은 영원히 20대, 30대인 줄 알아? 선 넘지 마라 제발. 응? 이 정도면 이건 이제 스포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세대와 문화의 문제인 거지. 어디서 그런 이상한 걸 배워갖고 아니 니들은 나이 안 먹어? 응? 나도 나보다 나이 많은 60, 70, 60대, 70대들 보면 짜증날 때 많아. 근데 어느 선에서 하다가 말아. 왜 그런 줄 알아? 나도 10년 뒤, 20년 뒤면 저 나이가 되지.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해봐. 니들 막 하나 팬들한테 막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몰랐. 그리고 우리 또 선배들이 몰라요. 이러면 되게 힙하고 뭐 패셔너블해 보이지. 존나 찌질한 거야. 비굴한 거고. 미국 가갖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쪼르륵 가갖고 이재명이 미국 알기 우습게 한대요 하는 장동혁이다 똑같은 놈들이야 니들이. 정체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냐? 한심한 것들 진짜. 아유 정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또 하나 최지만이 울산 웨일즈로 왔죠. 예, 이건 너무너무 빤히 보이는 속셈이죠. 연봉 3천만 원 오케이 하고 왔습니다. 왜? 내년에 어느 팀이든 나는 이제 드래프트 받아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최지만이라는 선수가 한때 메이저리가지 지금 과연 그렇게 통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에 최지만은 주로 일루수 메인 포지션이 일루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외야를 보는데 외야는 지금 최지만 나이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일루수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루 아니면 지명타자겠죠. 과연 최지만이 내년에 과연 10개 구단 중에 어느 팀에 쓰임새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시면 네. 아무튼 웨일즈의 입단이 물론 이제 웨일즈 입장에서는 초대형 영입이죠. 이름값으로만 따지고 보면. 그러나 최지만의 목표는 내년 드래프트예요. 자, 일단 뽑힐지 안 뽑힐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뽑혔다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 메이저야. 그러면 아마 운동장 나오기 안 쉽지 않을까. 예. 그리고 최지만은 어떻게든 또 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최지만도 있고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무슨 효자 들어가는 하나가 있는데 뭐 걔도 그렇고 뭐 지금 배주아이도 그렇고 결론은 다 뭐예요? 군대 가기 싫단 거거든요. 예. 그런 약간 그 안 좋은 이미지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과연 내년에 10개 구단 중에 어느 팀이 최지만을 영입할지 저는 솔직히 조금 좀 물음표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좀 물음표예요. 예. 자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어저께 시구는 더럽게 못했는데 응원은 겁나 잘한 아이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LG는 아무튼 이제 이 아저씨도 그랬다는 거죠. 여자 아이돌만 나올 때만 그걸 좀 깨고 싶었다. 예. 아이돌 나오면 이기는 거면 뭐 진짜 매경기 아이돌 불러도 되죠. 아이돌 그룹 많습니다. 생각보다. 바로 옛날 엠블랙의 리더였던 이준 씨예요. 자, 우리 N 요한님 스레드 계정에서 좀 제가 인용을 한 건데
한번 예, 저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시고는 엉망진창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응원석에서 얘기를 했겠죠. 아, 그러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한 게 이겁니다. 이제 나와서 한 게 이거예요. 예, 문성중 응원 같던가 봐요. 야, 저 정도면 저거는 찐으로 하는 겁니다. 대충 예의상 하는 게 아니죠, 저 정도는. 예. 자, 아무튼 시고는 엉망이었지만 응원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줬던 우리 엠블랙의 이준씨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6시 45분쯤부터 녹화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야구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LG하고 한화가 오늘 다 불펜데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3회 초 현재 LG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 키움전, NC가 의외로 키움에게 지금 연패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2회 말에, 그러니까 고척 경기죠. 근데 2회 말인데 NC가 먼저 2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2대 0으로 앞서고 있고, 그리고 쓱 삼성도 지금 쓱한테 연속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빡빡. 근데 0대 0, 2회 말이에요. 자, 문제는 기아 KT인데 기아가 1회에 2점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가 보다 했는데 KT가 1회 말에 지금 5점 차를 먹고 있습니다. KT 왜 지질 않냐? 나 돌아버리겠네. KT도 지금 허경민 빠졌죠? 안현민 빠졌죠? 빠진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뭐야? 예, 그리고 두산 롯데. 이 롯데가 참 정말 결국 어제 날짜로 이제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은 뭐다? 예, 또 지금도 두산에게 선취점을 허용해서 심지어 그 사직 경기예요. 예,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홈 경기에서 이미 연패를 한 건데 오늘은 이겨야죠. 예, 근데 또 선취점을 내주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을 알려드린 게 지금 7시 4분이에요. 예,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사. 예. 지금 이게 뭔가 좀 흐름이 이상한 게 지방선거가 메인인데 요즘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단체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하면은 뭐 많아봐야 한 뭐 대여섯 곳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무조건 두 자리는 넘어가고 맥시멈 13군데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인데 나 단체장으로 나가. 예, 저 4월 30일까지 사퇴하겠습니다. 이러면 보궐이 성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왜 지금 여기를 보궐로 해야 되지? 나와봤자 나보다 우리 반대당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지금 저 청양 부여 공주 이쪽이죠. 내가 만약에 사퇴를 했어, 보궐이 돼. 그러면 졸라 꼴배기 싫은, 그것도 십성열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이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4월 30일에 사퇴 안 하고 5월 1일 날 하면 돼요. 그러면 보궐이 1년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당에서 지랄지랄 하겠지. 야, 치사하다, 짜증난다, 꺼져라 이러겠지만, 야, 전 반대요. 다른 데들 꼼수 부리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부산 북감 뭐 이런 데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이번에 보궐해. 오케이. 근데 박수현 의원이 그러니까 충남도지사 선거를 나가면서 사퇴해야 되는 건 전 5월 1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 십성열 어게인 세력을 다시 국회에 들어오게 하죠? 뭐죠 그게? 그리고 거기는 제가 왜 이걸 반대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은요,
그 정진석이네 집안은 그 아버지 정성모, 그 정성모의 아버지 정모식이 친일파 군부독재 앞잡이, 씹성렬 앞잡이 이렇게 3대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인물이 없어, 사람이 없어. 왜 3대를 해먹었으니까 대항마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없어? 그럼 나가리 시키면 돼요. 저는 그 지역구는 박수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저 5월 1일 날 사퇴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항마가 될 만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군수였어요. 근데 또 그런 이제 현직 단체장들은 그러니까 현직 의원하고 현직 단체장은 다릅니다. 근데 현직 단체장은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120일 전에 야 양승조하고 박수현 중에 누가 될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야 양승조가 되겠지? 하다가 박수현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양승조 씨가 약간 좀 막말을 하나 했죠. 뭐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 민주당입니다 했더니 뭐 어디 빨갱이 새끼들 그래갖고 양승조 씨 쓱 지나면서 또라이네 저거. 안 들리게 해야지. 아니면 단둘이 있을 때 하든가. 그거를 카메라 기자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또라이네 저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 참. 선거는요 진짜 이거 한마디로도 날아가는 게 선거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묻히기 전에는 동정심이 남아서 마음속으로 조국 씨를 지지해줬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묻었어도 지지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냐. 저는 첫 대목은 이거였어요. 사면을 시킬 거면 문재인이 사면시켜줘야 되는데 안 해요. 이명박근혜도 사면시켜주던 문재인이 그때 핑계가 이랬을걸요. 내가 내 사람을 사면시켜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럼 이 대통령한테는 왜 요구했어요? 잼카한테는? 우리 조국이 빨리 좀 사면시켜주세요. 왜 그랬냐고. 그럼 말을 말아야지. 예? 말을 말아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그래 지지율 10몇 프로 까먹는 거 초반에 각오하고 사면시켜줬어. 근데 그때 사면 받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찾아갔냐.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양산을 가요. 사면시켜준 사람 따로 있는데 그것도 자기 지지율 10몇 프로 날려가면서 근데 양산을 갑니다. 이 사람이 긁는 사람이구나.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대목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나 민주당에 화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합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응? 미안한데 평택에서 장렬히 전사하세요. 평택에서. 근데 제 지인들이 평택에 몇 명 살아요. 딱 그러더만요. 야 신지 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택이니까 평택역이 없네? 지제역이라고 따로 있어 SRT. 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평택에 와갖고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끝났어. 끝났다고. 응? 그러니까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뭐 민주당은 제발 약한 애 좀 내보내세요. 그래야 제가 단일화를 하든 뭐든 하든 합니다. 괜히 센 애 내보내지 마세요. 특히 이광재, 송영길 이런 사람 싫어.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 중에 일본은 아예 김영 내보내라. 예.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도련님 놀이하면서 살 거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내가 국회의원은 꼭 돼야 돼. 그러려다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뭐 적당한 급의 사람을 하게 해줘갖고 나도 이준석이처럼 좀 되게 해줘. 그거잖아. 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 평택 군에 갔다는데 역시 국가대표답게 군중들이 인산인해였다. 아무도 없다는 걸 비꼬신 거죠, 이분이. 예. 이렇습니다. 자, 이랬고요. 뭐야? 자,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방시혁과 연루되어 있다고 나는 확신이 들어. 하이브에서 오재훈이라는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친문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하이브에서. 왜? 연예기획사에서 왜 청와대 행정관을 부사장으로 영입을 해? 오재훈이라는 행정관이 전해철의 보좌관 출신이야. 친문이라고. 얘들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연예기획사랑 청와대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전해철 친문 카르텔들이 하이브 연루되어 있어 분명히. 김어준이 지 방송에서 미니진을 악마화하고 미니진 까기를 했었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하이브 지킴이를 왜 했냐고. 얘도 주가 조작이다, 사모펀드다 연루되어 있지 않겠어? 김어준이 급발진을 했어요. 정직하게 영업 활동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작업을 치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10억 예산을 변경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이 조직 그 어떤 작은 잠재 피해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릴 예정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들아. 방시혁이 구속영장이 오늘. 자, 이거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무조건 다 맞다고 지금 들려드린 게 아니에요. 저기 아까 얘기했던 저 할아버지 같은 분, 저분이 이제 그 함돈균 이후에 종로의 김 박사님, 약간 좀 좀 뭐라 그러지,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 무슨 백 선생이야, 뭐 이런 사람 느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무슨 종로의 김 교수님인가 이렇게 불리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하이브의 방시혁하고 요 전해철하고 친문 세력 간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조국 사모펀드하고 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만나는 지점이 버닝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파겠죠 뭐. 예. 사실 온갖 정치적인 얘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까다가 음모론에 빠지는 걸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저 무슨 종로 김 교수인가? 저 김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 그냥 저런 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김어준의 회사가 매출이 455억이고 어쩌고저쩌고 한답니다. 근데 김어준이 굉장히 발끈해해요. 내 회사를, 내 개인 회사를 건들고. 뭘 건드렸는데? 누가 건드렸는데? 중앙일보가 네 회사 매출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 야, 자랑할 수도 있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바로 시작해갖고 연매출 455억이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막은 따로 있죠. 김어준네 회사가 페이가 좀 짜다. 그리고 근로 조건이, 노동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 바뀌어갖고 맨날 해야지 새벽마다 아침 방송하려면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솔직히 0.5는 줘야 돼요. 일반인들 페이보다. 근데 모르긴 해도 그렇게 안 줄걸요? 예. 이쪽 자칭 진보 진영 약간 너의 그 열정과 말이야, 너의 그 이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돈 줄 건 줘. 응? 내가 원순이 언니 다 좋아하지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저도 원순이 언니한테 먼저 연락 받은 적 있어요. 얘 좋은 취지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하냐?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 근데 페이는 도움 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럼 제가 무료로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근데 꼭 무료라는 얘기는 절대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 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원순이 언니가 저한테 직접 연락한 건 아니죠. 실무 라인업을 통해서. 아니 재능 기부란 말이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아. 그런 데서부터 권력이 뒤집어지고 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작은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저 파란당은 도와줘봐야 도울 때는 고맙다 그러는데 헌시짝처럼 버려. 심지어 돈도 잘 안 줘. 아씨, 진짜 족같고 정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지만 차라리 돈 잘 주는 빨간당 쪽에 그냥 영혼 팔고 일할까?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진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생각을 해보면 저런 십성열 같은 최악 중에 최악이 온 거는 얘는 나라의 국군입니다, 진짜. 예.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십성열이가 문재인이나 이명박 총리였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망했어요. 예. 왜? 현실과 타협을 할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을 테니까. 그럼 나라 그렇게 망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잼카가 대통령 돼갖고 6개월 조금 지나니까 이것들이 이제 국민의힘도 빌빌 싸고 있고 그러면 아싸리 이 기회에
우리 차기나 미리 설계해 놓을까?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또 전쟁이 터져버렸네. 전쟁 터지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한 거죠. 야, 이게 만약에 십성렬 시절이었으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십성렬을 쳐요? 그럼 우리 군인들 벌써 호르무즈 가 있습니다. 네. 군인은 가 있는데 석유는 확보 못하니까 아마 지금쯤 최소한 5부자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기름값 이미 제 예상은 한 2,500~600원 갔을 거예요. 차 있어도 못 탔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핑계 되겠죠. 아, 이렇게 다 같이 힘들 때 고통 분담해야 되는데 이 또 정권을 가짜 뉴스로 뒤흔드는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아마 이질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이랑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야, 코스피가 그리고 코덱스 기준으로는 이제 10만 원 시설이 열린대. 와,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꿉니다. 예. 글쎄요. 예. 김어준 씨, 열 내지 말고 내가 베스트 댓글 소개해 줄까? 뭐 10억을 들여서 뭐 법무팀 회계팀 한 다음에 그 돈을 직원들 보너스를 주세요.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 알았어? 그래서 김용민 목사가 야, 그런 네가 무슨 ABC를 얘기해라고 했더니 김용민은 또 문맥도 모른다. 저 사람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에 저런다. 야, 김용민 목사가 너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 난리를 쳤으면 응? 그 양반이 목사를 했겠니? 다 김어준 앤드 이 팀 김어준 이 털바들 가만히 보고 앉아 있으면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아니,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왜 너희들 세계관과 너희들 유니버스와 너희들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 그것까진 그렇다 치죠. 다른 쪽 생각은 왜 다 갈라치기고 누군가의 공작이고 왜 누군가의 댓글. 내가 볼 때는 니들 팀 김어준이 지금 딱 하는 짓이 댓글 부대야. 패턴을 알겠어 이제. 이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야, 누가 지령 내리냐? 니들이 그런다고. 니들이. 응? 자, 그 다음에요. 좀 의미심장한 게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정청래 얘기입니다. 요즘 7렐레, 8렐레하고 막 정말 뭐 진짜 조금 표현은 죄송한데 무슨 뭐 동네 멍멍이 다니듯이 막 여기저기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때가 어디냐? TK 아닙니다. PK예요. 지난 총선 때 우리 위대하신 문통께서 하하하하 문재인입니다. 부산 어떻게 된지 보셨죠? 이 짓을 정청래가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에서 하나 따와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김준이라고 장성철의 말이 만말이네라고 생각 들면 정청래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해야지. 지금 영남 사람들은요,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은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맞아요. 좋은데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 좋은 일 하고 있진 않고. 그건 안 돼,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서 정청래가 기회가 너무 생긴 건데 경박스러워요. 그걸 받아먹지 못한 거죠. 이를테면 뭐 뉴 이재명이라고 칭해지는 새로운 지지층을 당 내부에서 좀 이제 밀어낸다거나 뭐 ABC부터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대통령이 중도실용으로 벌어온 이 현금을 자꾸 잘 외면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기초연금 개혁, 고용유연화, 규제 개혁 이런 게 사실 민주당 지지층은 모르지만 중도층을 잡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게 비교가 장동혁 대표랑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조금 삽질을 하거나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상쇄되거나 비교 우위가 있는 거 하나가 있고, 정청래 대표는 눈치가 정청래 백단이에요. 생각이 그럴 겁니다. 낄낄 나보다 빡빡. 동영이가 분위기 더 안 못하는데 좋으면은 뭐. 정확하게 빠져야 될 때 빠지고 또 끼어들 때 끼어들고 이렇게 본인이 자기 이제 당대표 선거운동을 사실상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쵸? 꽃게 들고 지금 뭐 이미 반미하고 연임 막 이게 선거운동 하는 거죠. 김남국한테 뭐 공천 안 받을게요 그러면서 막 하고, 이게 다 자기 퍼포먼스인데 오히려 대도시를 안 가고요. 좀 작은 도시를 가거나 농어촌을 가요. 주문진 가고 그래요. 강원도 가는데 춘천이나 원주를 가야지. 만약에 인사를 진짜로 할 거였으면. 그러니까 내가 갔다라는 거는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뭐 이제 뭐 하나 들고 뭐 이런 거 사진 남기고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정무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데에서는 또 눈치가 세게 백단이다. 나가고.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전재수 민주당 후보하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저거는 결과가 정청래가 나왔습니다. 저쪽 지난달 갔다 온 다음에 초에 저렇게 된 공개했던 거예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어요. 최근에는 상당히 붙은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플러스 이제 경남도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 대구와 부산이 좁혀지는 것, 그것은 정청래 대표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저건 맞아요.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보수파 쪽에서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
있어요. 가서 막 민주당 최고위원들 뭐 당직자들 데리고 막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다니면은 뭐야 지금 우리가 뭐 저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네. 혼인 당권 강화하고 청청래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민주당의 당직자들 최고위원들은 영남에 내려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대통령 긍정평가율 이걸 해야지. 지금 영남 사람들은요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은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장성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김준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의 국민의힘 장동혁이나 지금의 민주당 정청래가 왜 그럼 저렇게 무능한 삽질만 하고 앉아 있냐? 우리 말 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참 예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두 사람이 예외라고 봐요. 장동혁하고 정청래. 네. 걸맞지 않은 자리에 가니까 온갖 삽질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정청래도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말한 대로 워낙 장동혁이 지금 역대급으로 개삽을 푸고 있으니까 상쇄되는 거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장성철하고 뭐 김준일 띄워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날카로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딱 되니까 나는 이제 국민의 대표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언론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조중동 저는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중동을 뭐 하려 봐? 한경호나 뭐 김어준이나 이동영이나 뭐 사장 남천동 이 정도에서 소식 쫙 꾸리면 되지.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많아.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조중동하고 한국일보, 문화일보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쪽 말을 듣고 그쪽 말에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아요. 야, 이 조중동문, 한국일보 뭐 이런 거 보면서 자기 생각이나 여론을 잡는 사람들도 많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막 저런 사람도 영입한다고 저런 사람도 영입한다고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는 최소한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중립 언론지 뭐 예를 들자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그리고 저 빨간당 기준으로 치면 조중동은 봐야지. 그러니까 장동혁은 조중문은 봐야 되고 조중동은 봐야 되고 정청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 정도는 봐야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장동혁은 오직 뭐만 본다? 고성국 TV만 봅니다. 정청래는 말할 필요도 없죠. 뭐만 본다? 딴지만 봐요. 자, 그러면 거기서 댓글로 일단 1차 샤워 한번 샥 맞고 내가 민주당 뭘 또 했는데 한번 또 거기서 댓글로 2차 샤워 빵 맞고 짬뽕 들고 있으면 같이 따라해주고 자기가 뭐 하면 옆에서 허허허 웃어주고 뽕에 취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왜? 다른 걸 전혀 듣는 게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치더라도 신경도 안 쓰이는 거고 뭐라고 생각할 거야? 저 사람들은 대세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러고 말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저기 저 지금 저거 있어요. 그 아까 뭐 전재수는 40 뭐 박형준 34 저거 어디 거다? 여론조사 뭐 공정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격차가 준 건 사실이에요. 왜? 전재수하고 박형준이 붙었을 때 어디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되냐? 전재수가 50 아래로 떨어진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5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뭔가 경고가 온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서 뻘짓할 거면은 정청래는 안 오는 게 낫죠. 예.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자, 이겁니다. 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한길 리서치가 한 겁니다. 이건 공정이 아니에요. 공정은 믿고 걸으셔도 돼요. 공정하고 믿고 걸러야 되는 또 하나가 뭐다? 꽃. 예. 왜? 누가 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찍들이 엄청나게 갖고 답변을 하고요. 여론조사 꽃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딴지 게시판 우르르 가고 그래서 좀 보정력이 그러니까 좀 공정력에서 떨어집니다. 과표집이 되는 거죠. 자기 쪽 사람들이. 이제 한길 리서치인데 자 보세요. 장도격 정청래. 저는 정청래가 더 한심하다고 봐요. 자, 잘못하면 47.5, 잘못하면 64.1. 그럼 정청래는 딱 무슨 생각? 내가 그래도 동해보다 17% 낫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청래 씨는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드랍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65에서 70이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잘 못하고 있다가 47.5? 저 사실상 과반이 저쪽 50%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자기가 조금만 묻어가고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야 이재명 때까지라도 나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가자. 그러면 저 사람이 40.7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야 시사건건 홀수야 알겠니? 어? 그래도 뭐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원팀이라고? 이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라고? 너는 이 새끼야 도대체 어디서 방송을 갖고 오는 거야? 어?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오후 1시에 가갖고 시사건건이란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럼 딱 첫 느낌이 뭐냐? 김어준 1시 브리핑이네? 그런 인간도 30만이 넘더라고요 구독자가. 예. 전 이제 1800명인데 아무튼 구독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대통령 지지율 65% 70%를 왔다 갔다 하는 당에 그것도 거대 여당의 당대표의 지지율이라면 저 같으면 쪽팔려서 사퇴합니다. 예. 자 장동혁 27.9 64.1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한테 벌어진 일이 뭐죠? 이제 후보들이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마세요. 저 후보님 오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님 오시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김지세처럼 옆에 붙어. 그리고 옆에 욕하는 거야.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뭐 결자해제하시고 그럼 장동혁이 결자해제란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라라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자긴 그 정도까지 독하진 않아. 그러면 그냥 도망 다녀요. 저 대표님 오신답니다. 나 딴 데 가 있다 그래. 이게 옛날에 홍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때인가 총선 때인가 그 당했던 수모죠. 그래갖고 홍준표가 나난다. 그때 홍준표가 당 대표였으니까 자유통일당. 예.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장동혁이 더 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화면만 보셔도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쭉 흘려봐 드릴게요. 예. 이 둘이는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나? 자, 보시죠.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예? 이게 기호 1번 세레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은 숫자 1이 되잖아요. 자, 좋아요. 그거 혼자 하든가. 그러니까 저는 뽕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정청래가 원래 저 아재 개그맨 아니요. 그때랑은 제가 10년을 옆에서 봤는데 몰라요 그걸. 뭐가 뽕에 찼어 지금. 그냥 뭐든지 하면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좋은 거야. 자 그러면 혼자서 저렇게 하든가요. 저런 거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이저로 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이걸 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저거는. 자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저 타고 해벨레 하고 이렇게 다니고요. 자, 또 우리 맹활약 하고 계신 우리 최민희, 우리 빵상 누님, 갑자기 뜬금없이 뭐 최재성이 남양주를 다 망쳤다 이씨. 너도 조심하고 뭐 김용민 그 남양주 옆 동네 의원한테는 의원이라고도 안 그래. 야, 김 변호사 네가 온 다음부터 남양주 바닥이 얼마나 더러워졌는 줄 알아? 이따위 소리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기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때려요. 아줌마 닥쳐. 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낙선을 위한 비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법에서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이건. 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예. 자, 그리고 미역 따러 다니고,
자, 그러나 이게 최고죠.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예. 둘이 뭐 합니까? 도대체? 조금 더. 예? 자,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짤이고 화보 2가 이거예요. 동혁이 형, 민수. 우리 백악관을 건의해 볼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놓고는 출국도 며칠 먼저 하고 귀국은 또 며칠 늦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저 둘밖에 없냐? 원래 3명이 더 있어야 돼요. 3명이 늦게 왔다가 일찍 간 거예요. 돌아갈 때 빡쳐서 갔답니다. 씨발 우리랑 같이 들어가자니까 이씨.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 5명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알려줬대요. 그럼 같이 여행 간 사람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일반 생활로 예를 들자면 MT를 갑니다. 후발대로는 갈 수 있죠. 근데 돌아올 땐 다 같이 돌아와. 근데 갑자기 야 우리 둘이는 좀 어디 들를 데가 있어서 어디 들르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한마디 더럽죠. 같이 있는데. 그 들어보고 그래 거기는 니들밖에 못 가겠구나 이러던가. 그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결국 또 며칠 늦게 왔어요. 그래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처음에는 뭘 했냐. 누군지는 알려드릴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못 만났네. 안 만났어. 없네 없어. 자, 계속 이제 이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량은 지금 뽕 맞은 상태고. 자, 우리 또 조국 형님 또 명짤을 남겼죠.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럼 저건 뭐야? 저거 삐삐예요? 벽돌입니까? 아니면은 뭐 유심칩을 제거한 공기계예요? 뭐야 도대체? 사람이 짜잘한 걸로 거짓말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치명타라고. 조련님, 기왕에 거짓말할 거면 크게나 치든가. 자, 이거예요. 비공개입니다. 근데 이게 가라앉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게 요건 이제 요즘 우리 각하께서 인도하고 베트남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이 남북으로 이렇게 긴 나라잖아요. 1500km짜리 철도를 지금 건설하려고 한답니다. 고속철도를. 그래서 이번에 간 거예요. 각하께서. 왜? 1500km짜리 철도면요. 그래서 베트남 예산 100조가 투입이 된답니다. 100조. 그럼 당연히 일본, 프랑스 뭐 다 붙었겠죠. 고속철도 좀 깐단 나라들은. 그리고 중국도 붙었어요. 중국은 야 바로 밑에가 야 니네 바로 위가 우리 중국이잖아. 근데 제가 이거 호언장담하는데 베트남은 절대 중국 돈 안 씁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은 우리 베트남 그리고 지금의 티베트 그리고 저쪽에 내몽골 여기를 항상 밟아야 하는 4곳 즉 사방 오랑캐라고 봤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냅둔다? 그리고 중국이 이 돈을 받는다? 베트남이 이 돈을 받는다?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결국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렇게 3나라가 남는 건데 이보니까 잼카가 뿅 하고 날아간 거죠. 당연히 누구들 있고 이 철도 쪽은 현대 로템이 하니까 정의선 회장 데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인도는 이미 갔다 오신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러고 있는데 자, 2번째. 야, 나도 김무성이 했던 노록 한번 해볼래.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뽕 맞았어요 지금. 장동혁은 엑스토시 맞은 거고 액 맞은 거고 우리 총리형은 뿡 맞은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야, 둘 다 지금 선거는 마음에 없고 지들 연인밖에 관심이 없구나.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 세게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 까불다가 대가를 치릅니다. 이 지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장동혁도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예, 고성국 TV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성국 TV가 좋아할 만한 고성국 TV 유저들 이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돌아오던 마탁 너 아무도 못 만났지? 야 그 뒷모습만 왜 보여주냐? 에 비용신 이러니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딱 물고 늘어지면서 미국에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뽀록이 났습니다. 뭐가? 얘가 막판에 만났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예. 쿠팡이 맨날 로비하는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왔다. 자, 완전 반전이. 야, 그럼 너 교육 가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트럼프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거지. 왕 옆에 있는 왕사 혹은 왕 옆에 있는 신녀. 예. 그러니까 뭐 여자 목사 만나고 못 만났어? 못 만났습니다. 왜? 부활절 휴가랍니다. 그것도 체크 안 하고 간 거예요. 미국은요 부활절 한번 휴가했다면 기본이 2주 3주입니다. 그것도 체크 안 하고 간 거야. 망했네. 그러니까 맨날 민수하고 이런 거 찍고 뭐 이런 거 찍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핑계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저 무슨 아이자? 이름이 그렇대요. 근데 쿠팡에서 맨날 로비하던 의원을 만난 거예요. 야 차라리 목사나 만나고 오지 그랬어. 아니면 뭐 부장 이거나 만나고 오지. 쿠팡을 왜 만나고 와? 맨날 쿠팡 로비 받는 의원을 뭐 하려 만나고 오냐고. 그래서 장동혁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자 안민석 의원이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좀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씨 뭐 국회의원 5선씩이 나온 사람이 무슨 교육감. 이유가 있어요. 최선은 아니죠. 근데 차악 정도는 됩니다. 왜? 저기에 유은혜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빛나는 업적을 하나 세웠어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대학처럼 학점제로 할게요. 개판 나죠. 여러분 딱 감 오시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너무 시달리고 있어. 스트레스에 9등급을 5등급으로 해줄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애들이 야 9등급에서 5등급이니까 와 편하다 와 이럴까요? 2등급 밑은 특히 저 파락군, 강남, 특목고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2등급 아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퇴할 거야. 씨발 나 블랙고시 볼 거야. 나 검정 볼 거야. 아이고 그렇게 나라 교육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바꾸면 되지 왜? 못 바꿉니다. 학생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된 정책들은 미리 5년 혹은 10년 전에 바꿔놓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도 교육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5년, 6년 이때 애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만 바뀌면 자꾸 바뀌는 거를 막아보겠다. 취지는 되게 좋죠. 예. 그런데 역으로 바꿔놓은 거를 엔간하면 안 바꾸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이상한데라고 하는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바뀌어서 애들이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등급인 수능은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제가 유난히 수업이 좀 컨택이 뜸하고 늦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내년 애들서부터는 학점 은행으로 학교를 다녔던 그리고 5등급 세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고2들이 가장 불운한 애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첫 봤다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끝에 야 그래도 국회 교육위원이 20년 한 사람이 낫겠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책상 물리 미운애보단. 그래서 안민석 씨가 된 거랍니다. 예. 아셨죠? 예. 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를 제가 가장 신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말한 걸 지킨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말 안 한 것만 기습적으로 막 합니다. 뭐 합당 추진, 뭐 뜬금없는 1인 1표 전당원 투표율 15%밖에 안 나오니까 야 한 번 더 해. 근데도 뭐 30 몇 프로 나오니까 야 그럼 이 30 몇 프로 중에 90%가 지지한 거니까 압도적이라고 얘기하고 통과시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정청래 너무 믿고 싫죠. 근데 왜 저렇게 맘대로 할까요? 그래, 내가 싫어서 당원으로 가입한다고? 그래봤자 니들은 나 못 뽑아. 이게 있어서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 만약에 박병률이가 빡쳐갖고 씨발 나 정청래 저거 씨발 나 죽여버릴 거라고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4월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투표권이 언제 생기냐? 10월 지나 11월이 돼야 생겨요. 6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민주당도 잠깐 빨간당처럼 부실하게 당원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령 당원 70만이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과연 전당대회 다음 8월 전당대회 때까지 정청래 대표가 그걸 조사할 것인가? 저는 안 한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SNS 검색해 보시면은 그 호남의 어떤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 17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번호 다 받아주고. 이런 게 한 건이라도 나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뭐냐? 민주당과 혹시 조국혁신당 이중당적 가진 사람 없나?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1인 1표를 하던 뭘 하던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한 거냐? 야 무조건 일단 1인 1표 해. 다 받아줘. 그런 다음에 자 이제부터 6개월. 예. 이러니까 당원들이 지랄을 하죠. 저부터도. 1인 1표가 누가 나쁘대? 1인 1표를 갖고 자꾸 꼼수를 부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인 1표가 저는 이렇게 봐요. 수도권 얼마든지 가능하죠. 충청 가능합니다. 호남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경상 지역은요? 거기서 1인 1표를 하면 될까요? 예? 거기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정말 머리에 헤딩하면서 맞박이 피나면서 막 빡빡빡빡 기었던 분들, 만약에 전국 단위로 당대표 뽑힐 때 그러면은 강원도나 경상도 분들의 뜻은 매번 외면되겠네요.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쪽에 표심을 얻은 사람만 민주당 당대표 되겠네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평당원 아니면은 지역의 책임자 당원 그리고 중앙의 당원, 응? 옛날처럼 200대 1, 20대 1 이렇게 차이 안 나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인 1표, 1인 2표, 1인 3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러나 평당원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평당원보다 직급이 높아. 그럼 당비를 더 내야 돼요. 이런 게 어딨어? 더 열심히 일을 하면은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줘야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 재능 기부 정말 싫다니. 아 내가 재능 기부를 왜 해요? 응? 내 재능만큼 사줘야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파란 진영은 너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재능 기부 좋아하는 넘버 2가 누구냐? 그게 정청래예요. 예. 저한테 우리 부천 사탐 선생 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지? 그럼 저는 꼭 그러죠. 그럼 일당 얼마입니까? 아 재능 기부해. 재능 기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영수증 끊어서 해야죠. 응? 그리고 심지어는 저 강서구 쪽에 어떤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나는 재능 기부를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지.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제발 이제는 좀 일한 만큼
예. 저는 1인 1표, 1인 2표, 1인 3표까지는 정당 내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과 직위는 감안해 줘야죠. 아니 뭐 꼭 이 얘기합니다. 뭐 옛날 한명숙 대표 시절 때에도 모바일 당원 200명이 모여야 뭐 무슨 뭐 대의원 한 표였습니다. 잘못했죠. 잼카가 당대표 시절 그래서 1대 20으로 했어요. 그것도 너무 과하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1대 1, 1대 2, 1대 3 정도면 아니 당원이 많지 뭐 지역 책임자하고 뭐 당 관료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보장해줄 거 해줘야죠. 진짜 만약에 중앙대의원 꼭 1인 4표 그래 본들 당원 뜻을 다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족수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이 최소 200만인데 어떤 분들은 막 250만, 300만까지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100만입니다. 근데 그 100만이 어떻게 100만이 된 거냐? 60만이 장동혁 시절에 갑자기 40만이 들어온 거예요. 네. 1,000원짜리 한 달. 이런 당원들은 당심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혁이 개판친 이유 중에 하나 나 때 들어온 40만 네, 이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70만 유령당원의 의혹이 있대. 그중에 신천지하고도 연결돼 있대. 그러면 제가 당대표면요 저 그것부터 조사합니다. 왜? 내가 왜 그 굴레를 쓰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영조입니까? 야 형 네가 죽였다며? 그 굴레를 내가 왜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진심으로 당대표 되고 싶으면 근데 특히 경상도 갖고 좀 깨방정 좀 떨지 마시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꼴라요. 대통령일 때도 아니야. 양산에서 쉬고 있을 때 부산 돌아다니면서 하하하 문재인입니다. 그럼 자기 표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 우리 민주당이 6석은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래요? 그럼 내가 돌면은 잘하면은 한 9석까지도 되겠네. 그래 돌아다닌 거래 그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산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한석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석 지켜보겠다고 전재수에 하정우에 뭐 난리 개난리가 난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결국 엔딩은 이렇게 장식되는 거죠. 야,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예. 결국 이 사진 하나 남기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갖고 계속 구라치고 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야, 너 쿠팡에서 맨날 돈 대주는 사람 만나고 온 거네. 무슨 아이상가 아이샹가 이 새끼야. 역풍 맞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야 당대표가 레알 리스크다. 버리자. 예. 아마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장동혁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특히 정식 후보 등록이 5월 14일인데 그 이후에는 아마 당대표 오라는데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 뭐 혼자서 뭐 놀아야지 뭐. 그죠? 예. 그나마 쬐끔 난 게 정통래 대표인데 잘한다가 40이고 잘못한다가 47.5예요. 정 대표님. 근데도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나는 오직 8월 이러고 다니다가 만약에 보궐선거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이상씩 빨간당에 뺏기면 당신 사퇴해야 돼요. 지금 광역이 16개거든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12대 4 이렇게 됐다 만약에. 그럼 정통래 사퇴해야 됩니다. 네. 16대 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선거를 본인 덕분에 12대 4나 13대 3으로 말아먹었다? 그거 사퇴해야죠. 보궐선거 12석이라고 칠게요. 근데 거의 다 원래대로면 민주당이 다 갖고 와야 되는 데예요. 다시.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뭐 9대 3 이렇게 돼버렸다. 보궐선거가 더 심각한 거죠. 잘못하면 진짜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 그래도 점점 200석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3석 이상을 까먹었다. 그러면 오히려 국힘의 의석이 더 늘어요. 110석 정도로. 그럼 사퇴해야죠. 그런 거나 알고나 칠레레 팔랄레 하고 돌아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어? 괜히 보궐선거 갖고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응? 제가 봐도 보인다니까. 아, 이런 데다 송영기를 놓고, 아, 이런 데다 이광재 놓고, 아, 이런 데다 김용 넣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더라면 나를 졸라 갈구겠지. 아이 씨발, 야, 선거는 이기는 사람을 넣어야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좀. 장동혁이나 정청래가 8월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이 있다인 거야. 아니, 선거가 이제 40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데 아직도 이렇게 후보가 안 정해지는 이런 개 양아치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뉴스 하이브리드 여기서 19번째 시간은 마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육성왕 갖고 좀 지랄 연병들 좀 하지 마. 시비 거는 놈이나 역사나 스토리도 모르면서 그냥 노땅들이 개기는 거 싫어해갖고 무개념으로 사고하는 어린 놈의 새끼들이나 니들 귀엽고 니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선 넘으면 못 해주지 이놈들아. 왜 사과를 해 니들이? 응? 뭐 나라 팔아먹는 게 별건 줄 알아? 지 정체성도 몰라요. 그리고 장동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래 아저씨 압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압승의 기준이 달라. 내 말이 긴가 아닌가 볼까? 13대 3대거나 보궐에서 국짐한테 3석 이상 넘겨주잖아? 그럼 그만둬야 돼요. 지금 그렇게 정신 빠져갖고 차움 삶의 헌장하고 짬뽕 들고 노룩 패스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그리고 재보궐 보면서 이 새끼는 국회 들어오면 나하고 맞짱 뜰 것 같은데 그 정도 자신감도 없어요? 에? 들어오게 해. 붙어 나랑 붙어. 아니면 내가 내 사람 만들어야지. 자신 없어? 그럼 당대표 또 하면 안 되죠. 예.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1시간 6분 7분 정도 됐네요. 자, 그러면 이 끝나는 마당에 다시 한번 또 불펜데이는 만나봅니다. 한화하고 LG 치고받고 3대 2로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자, 키움이 오늘은 좀 힘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5회 초인데 NC가 6대 1로 앞서고 있고요. 쓱 삼성 5회 말 삼성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삼성이 이틀 연속 좀 뒤가 헐거갖고 쓱한테 2경기를 다 내줬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기는 거는 좀 불안하죠. 자, 처음에 연락 치고받던 KT하고 기아 지금은 5대 3으로 4회 말인데요. KT가 앞서 있습니다. 약간 소강 상태고요. 자, 5회 초 롯데가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5회 초입니다만 5대 1로 롯데가 두산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7시 55분이거든요. 녹화 마치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하이브리드 다음에 20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날 입중계 그리고 내일이나 일요일 중에 이제 터치 신잡 4번째 이야기 이렇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끝.